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랑하는 남자의 손에 산채로 땅속에 매장되었으나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 덕분에 목숨을 구한 폴란드 여성 미켈리나 레반도프스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8일 토요일, 영국 웨스트 요크셔주 허더즈필드에 사는 폴란드 출신 27세 여성 미켈리나 레반도프스카의 집에 긴급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25세의 남성 마르신 카스푸르자크였는데 그는 미켈리나의 남자친구이자 그녀의 3살짜리 아들 야쿠프의 아버지였습니다. 마르신은 미켈리나에게 오랜만에 쇼핑몰에 가자고 제안하며 둘이서만 가면 심심할 수 있으니 친구 파트리크 보리스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마르신은 아들 야쿠프를 데리고 가면 힘들 수도 있으니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마르신의 말에 미켈리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미켈리나와 마르신은 야쿠프를 낳았지만 마르신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미켈리나는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두 사람은 이미 결혼했어야 했지만 마르신은 갑작스럽게 결혼을 미루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요청했습니다. 결혼이 연기된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켈리나는 여전히 마르신을 사랑했지만 마르신은 그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켈리나는 우울증에 빠져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신이 갑자기 연락해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함께 놀러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미켈리나는 마르신의 마음이 돌아왔다고 확신하며 그와 다시 잘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행복해했습니다. 마르신은 친구 파트리크와 함께 미켈리나를 데리러 집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켈리나는 야쿠프를 마르신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옷을 골라 입고 화장실에서 화장을 하며 마르신을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미켈리나는 마르신이 왔다고 생각하며 서둘러 화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화장을 마친 그녀는 마르신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마르신과 그의 친구 파트리크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마르신은 천천히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미켈리나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귓속말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미켈리나가 멍하니 마르신을 바라보는 순간 마르신은 주머니에서 테이저건을 꺼내 그녀에게 발사했습니다. 테이저건을 맞은 미켈리나는 즉시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마르신은 파트리크에게 포장용 테이프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미켈리나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죽일 건지 물었지만 마르신은 코웃음을 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파트리크가 테이프를 가져오자 그들은 미켈리나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았습니다. 미켈리나가 계속 꿈틀거리자 마르신은 테이저건을 한 번 더 발사해 그녀를 완전히 기절시켰습니다. 몇 시간 뒤 마르신과 파트리크는 미켈리나를 부엌으로 끌고 가 소포나 큰 짐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대형 판지 상자에 그녀를 넣었습니다. 마르신이 상자를 테이프로 봉합하는 동안 정신을 차린 미켈리나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마르신은 그녀를 비웃으며 4년간 너를 증오했다며 앞으로 아들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한 뒤 상자를 완전히 봉합했습니다. 마르신과 파트리크는 상자를 파트리크의 차 트렁크에 실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숲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은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상자를 넣고 미켈리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40kg짜리 통나무를 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흙을 덮으며 상자를 매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상자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겁에 질린 미켈리나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주변에는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켈리나는 산채로 땅속에 매장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미켈리나 레반도프스카는 2005년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의 가게를 자주 방문하던 마르신 카스푸르자크를 만났습니다. 당시 운동으로 단련된 마르신에게 첫눈에 반한 미켈리나는 곧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미켈리나의 부모님은 마르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용접공이었던 미켈리나의 아버지는 마르신이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켈리나의 어머니도 마르신이 외동아들이라 버릇없고 이기적이며 욕심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마르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미켈리나는 부모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2006년 미켈리나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르신과 동거하며 아들 야쿠프를 낳았습니다. 마르신은 육류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미켈리나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끝까지 마르신을 받아들이지 않자 미켈리나는 부모님과 이별을 고하고 마르신,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영국 웨스트 요크셔주 허더즈필드로 이주했습니다. 2008년 4월 미켈리나와 마르신은 아들 야쿠프를 얻었지만 마르신은 미켈리나가 임신한 이후로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마르신은 출산 후 바로 결혼하자던 약속을 번복하고 금전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르신은 근육 단련에 몰두해 일주일에 5번 이상 헬스장을 방문하며 스테로이드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는 번 돈의 대부분을 스테로이드 구입에 썼고 헬스장에서 만난 여성들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마르신은 주변 여성들에게 미켈리나가 지루하다며 그녀와 빨리 헤어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신은 미켈리나와 야쿠프를 멀리했고 미켈리나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마르신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마르신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미켈리나는 결국 야쿠프를 데리고 폴란드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르신은 평소 미켈리나와 야쿠프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불평했지만 그녀가 떠난다고 하자 이상하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한 소유욕 때문에 야쿠프를 미켈리나에게 빼앗기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마르신은 끔찍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야쿠프가 어머니 없이 자라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미켈리나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2011년 5월 28일 마르신은 친구 파트리크와 공모해 미켈리나를 납치하고 상자에 넣어 땅속에 매장했습니다. 미켈리나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두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밖이 조용해지자 미켈리나는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하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상자 안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는 것을 느낀 그녀는 숨이 막히지 않도록 얕은 숨을 쉬며 버텼습니다. 미켈리나는 사랑하는 아들 야쿠프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과 이대로 죽으면 야쿠프가 마르신의 손에 맡겨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켈리나는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이용해 손, 발, 입을 묶은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긁어 구멍을 냈습니다. 구멍이 뚫리자 흙이 상자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녀는 테이저건이 후유증과 고통을 참으며 흙을 파헤쳤습니다. 결국 그녀는 상자에 갇힌 지 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땅속에서 탈출했습니다. 2011년 5월 28일 저녁 11시 55분 미켈리나는 도로로 뛰쳐나와 지나가는 차를 세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미켈리나가 매장된 장소를 확인했고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부상을 치료받았습니다. 한편 마르신은 미켈리나를 매장한 후 저녁 11시경 파트리크와 함께 ATM에서 미켈리나의 계좌에서 500파운드, 약 9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술과 과자를 사서 파트리크의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곧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들은 체포될 때까지 자신들의 범죄가 발각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마르신의 집에서 화학물질, 폭발물, 폭탄 제조법이 적힌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마르신이 미켈리나를 매장하는 데 실패할 경우 폭탄으로 그녀를 처리하려 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마르신과 파트리크는 단순히 겁주려 했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012년 1월 마르신은 살인미수, 납치,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파트리크는 살인미수 혐의는 벗었지만 납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켈리나는 언론 인터뷰에서 기적적으로 죽음을 피했지만 매일 밤 산채로 매장되는 악몽에 시달린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마르신이 테이저건을 쏘기 전까지 그를 사랑했지만 상자에 갇힌 순간부터 그를 증오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앞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마르신이라며 그가 감옥에서 영원히 고독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